10월 24일 날 JTBC 손석희가 급하게 저녁에 그 태블릿을 깠던 이유도 너무 허술하게 급하게 까다 보니까 나중에 변희재 대표에 의해서 허술한 점이 많이 드러났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10월 24일 그날 낮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회 자중이 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내각파들이 볼 때는 개헌을 하면은 의원 내각제 이거 쉽게 갈 수도 있겠는데 하고 망설였다는 겁니다. 망설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손석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급하게 태블릿을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뒤집어지니까 이제 의원 내각파, 의원 내각제파 얘네들도 에이 안 되겠다 그냥 탄핵으로 몰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추미애하고 김무성 긴급회동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박지원은 그때 그랬답니다. 아니 비박이 확실히 40명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2일날 탄핵 의결 못하겠다. 9일날 하자. 그거 보장돼야 된다. 막 그랬는데 추미애는 1월 말 안에 탄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박한철이 1월 달인가 나갔죠 아마. 1월달에 나갔나? 언제 나갔지? 3월달에 나갔나? 하여튼 박한철이 나가기 전에 빨리 탄핵 선고를 받아내야 된다면서 2일을 해야지 9일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박지원이 스톱을 시켰죠. 그 비박이 40명 확보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가결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김이 세게 되죠 한번. 또 자기네들은 될 때까지 의결하겠다 막 그렇게 공언은 했었지만 한번 김이 세게 되면은 사실 추동력이 빠집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김무성이 박지원까지 만나서 40명 충분히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다닌 겁니다. 추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김무성 생각은 아예 반기문을 추대해가지고 반기문을 꼭두각시로 삼아서 내각개헌제를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막상 개헌 들어갔는데 여차여차 시간 끌다가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나게 돼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받아서 다시 또 의원 내각제 개헌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히 꼬꾸라뜨리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 세력, 몇만 관도도 보수 통합.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지금 주장한 것은 그 탄핵 세력이 그 안에 있는 이상은 보수 통합이 될 수가 없다. 최소한 그 탄핵 칠적들 일단 5명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 그 외에 뭐 정진석하고 장제원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한 두세 명 그 사람은 최소한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 왜 지방선거에서 망했냐. 바른미래당은 폭삭 망했죠. 왜냐면 그 탄핵 세력들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단 약간 나았지만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에서 망했던 거는 홍준표가 그 탄핵 세력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우파가 선거장에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실 진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당 찍었지만 한국당을 우리 시장만 찍었지 정말 찍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선거에서는 대한애국당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있었으면 대한애국당 찍으려고 했는데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애국당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거 그때 후보도 별로 못 내고 홍보도 거의 선거 요새도 잘 못했죠. 그래서 열심히 또 자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탄핵 세력이 만약에 당권 가져가면 총선은 망한다. 그리고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1심을 앞두고 출당을 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유죄 선고 받는데 더 힘을 실어준 그런 폐륜 행위를 했다.
그리고 명패까지 버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입으로는 차라리 당하고 상관이 없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판사들 보라는 식으로 명패까지 내다버렸습니다. 그런 폐륜 행위를 저질렀죠. 정치를 떠나서 이거는 도의적으로 폐륜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인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정열과 열정이. 근데 정열과 열정은커녕 아주 비인간적이죠. 짐승도 뭐 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짐승도 그래도 측은지심은 있겠건만. 그런데 이렇게 폐륜적인 사람이 국민 알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도 안민석과 희희낙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뭐 구속복 입은 사진 보고 뭐 낄낄거리고, 권성동도 뭐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원진 대표님이 정규제 펜앤마이크 방송 나가셔가지고 총선 전에 30석 만들겠다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2년 전만 해도 탄핵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정치 문외한이어서 정치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친박들이 나와서 신당을 차린 후에 뭐 합당을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면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석 이상, 어제 방송에서는 한 50석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그러신 건데, 만약에 친박들이 한국당을 빠져나오지 않고서 교섭단체를 만들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을 나와가지고 교섭단체를 해야 된다면 남은 비박들이 당을 장악해가지고 의원 내각제파와 연방제파가 야합을 해서 헌법을 민주주의의 자유도 빼고 뭐 의원 내각제 넣고 연방제 넣고 이런 걸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뭐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을 다 떠나고, 그리고 저는 또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저번에 대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에 나가면은 선거 공약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국정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하고 다니시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표를 줄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도 정당이면은 어떠한 국정기조에 대한 그런 게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 자기는 대통령님 구명하고 나면 이제 거기까지다,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진짜 뭐 대통령을 노리신다기보다는 선거 유세 활동을 이용해서 전국을 누비며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 구명 활동을 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선거 기간 내에는 다른 집회 시위 같은 거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탕기국도 새누리당으로 바꿔서 선거운동처럼 하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구명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고 그때 정광용 회장도 얘기를 한 거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80%는 물갈이를 싹 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 지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몸으로 뛰며 투쟁하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 그런 분들 공천줘서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 80% 물갈이 해야 된다. 3선 이상, 자기 포함해서 3선 이상 다 나가고, 그리고 탄핵에 책임 있는 자들, 탄핵 찬성파는 물론이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었던 자들, 뭐 이런 자들도 다 책임이 있으니까 다 나가자, 이렇게 농계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친중이라서 또 여야 좌우파 다 중국 돈을 먹었기 때문에 친중할 수밖에 없고 반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회의원 싹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 하잖아요. 조원진 대표가 그걸 하겠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중이라고 의심하는 조원진 대표도 정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우파에서도 중국 돈 많이 먹었다고 의심되는 그 우파 국회의원들도 다 물갈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국익을 우선한다면서요. 국익에 도움 되잖아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예, 그리고 자기 반성 고백을 하고, 그리고 탄핵 찬성했지만 잘못 알아서 찬성했던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은 하루빨리 자기 반성하고 고백하시라. 고백하고, 뭐 심재철이나 뭐 이런 분들도 열심히 우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탄핵의 고백과 반성 없이는 당대표로서나 뭐 이렇게 당의 리더로서 지지를 받기 힘들다, 우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정의에 눈을 감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국민들이. 탄핵의 그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에 대한 용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심입니다. 양심선언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던 것은 하야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 한판 붙자. 어차피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김무성, 유승민 너희 같은 애들만 배신 안 때리면 탄핵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배신을 때려놓고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라고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김무성이 방귀를 풍풍 끼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 국회의원실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동안 정치 안 했는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칼 테러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시장시켜주는 것도 집어던지고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면서 한동안 잠수 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탄핵 때도 바른정당 가장 먼저 차려가지고 최고위원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던 사람이 탄핵 배신자다 마찬가지인 사람이 그 탄핵 의결할 의원이라는 자격이 없었을 뿐이지 탄핵 배신파가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죠. 그래서 김무성은 오세훈이라는 지금 가면을 쓰고서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하는 행동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뭐 당협위원장들 좀 설득해서 당원들이 자기 찍게끔 해달라고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진정성이 없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래도 자기 혼자 무슨 태극기 집회를 뭐 주최를 하든지 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지 이런 잔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통합이야말로 자기네들 기득권을 계속 갖고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자기네들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예고편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좌파건 우파건을 떠나서 이런 지금 기회주의적인 정치 야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도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 기존의 기득권 기회주의자들, 정치인들도 싹 우리가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좌파와 다름없다.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오세훈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도 참패할 것이고, 왜냐면 자기를 그렇게 당대표가 되게 밀어주는 의원들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또 공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 우파 정당 새로 싹 물갈이 못합니다. 오세훈을 당대표를 시키면. 그런데 정치도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찍을 수도 있으니까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우파정당 인적쇄신 개혁 없이는 전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탄핵 관여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런 이상은 절대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당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80% 물갈이 하겠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떤 의원이 그런 걸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의원이 그런 당대표가
국민 목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조원진 대표님은 되게 대단한 게 국민들이, 우리 보수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댓글창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챙겨서 듣고 계시죠. 그런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좀 순수한 분이 김진태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세력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세력이 있다는 것은 곧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야합을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세력이 없다는 것이 국민이 세력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국민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조원진 대표님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80% 물갈이할 공천할 수 있는 사람, 시민단체 투쟁력 있는 새 인물들로 공천 줘서 국회의원 만들 수 있는 사람, 현재로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밖에 없다. 떨어지더라도 그 물갈이 공약은 꼭 해야 된다. 김진태 의원님이 떨어지더라도 그 물갈이 공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올해 내에 교섭단체 50석 만들겠다. 이 교섭단체 만들려고 해도 김진태 의원님이 꼭 당대표가 되셔야지. 만약에 정우택 같이 자기 세력 있는 사람들이 또 태극기 집회에 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정우택 같은 사람이 되면 태극기 집회와 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올해 6월 대회는 할 수 있다. 80% 공천 바꾸자. 청렴하고 그런 시민단체 투쟁력 있는 분들 영입해서. 그리고 그 내각제 연방제의 야합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태극기 집회도 못 나오는 그런 인간들, 양심불량이다 그런 인간들은. 그리고 80% 새로운 물갈이. 좌파 독재에 대해 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성태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했을 때 드루킹 특검도 대한변협에다 이름해서 그냥 눈속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연방제 그놈들하고 야합을 하기 위해서 딜을 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드루킹 특검을 던지는 신용만 했지, 진짜 뭘 대대적으로 파헤쳐서 문재인을 완전히 죽일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또 대선 치르고 하면은 또 의원 내각제 개헌할 길이 멀어지니까 문재인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에 목숨은 살려줄 테니 의원 내각제 개헌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치기 위해서 그냥 너덜너덜 만신창이야 만들지, 이 사람들 이 배신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문재인 탄핵 의결 안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죽을래 살래 목 잡고는 개헌해라, 이렇게 야합을 할 겁니다. 그 김태우 민간사찰, 신재민, 조국, 임종석,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데 철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같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드루킹 특검처럼 12월 31일 날 급하게 국정위를 열어가지고는 겁만 줘놓고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뒤로 문재인 쪽에서 야합에 노크를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일종의 면죄부를 줘버린 셈입니다. 홍영표가 상임위원장이 하면서 편파적으로 하고 시간 끌게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별로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나경원 같은 경우에 뭐 김성태처럼 막말은 안 하니까 이미지는 덜 망치겠지만 투쟁력 전혀 없고 존재감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냥 고분고분한 한국당의 그냥 여성 대변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조국 보고 영혼 탈곡기라든가 그런 유치한 또 카피를 또 갖고 나온 거 보니까 김성태가 뒤에서 이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원을. 저번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검토할 테니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서 그 대신 대통령 권력구조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다 김성태가 뒤에서 시키는 짓 같습니다. 그때 막 친박들이 막 항의를 했죠. 왜 이 문제 네 맘대로 하냐. 회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좀 그것은 약간 쑥 들어갔습니다. 자, 한국당 가장 중요한 거.
그 5.18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음해하는 내용 되게 많죠. 정체모를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그런 내용들로 음해하는 게 많았는데 5.18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님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박사를 특별위원으로 안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김성태에 이어서 나경원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 나경원 뒤에 김성태 있다. 내 안에 나경원 안에 김성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님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요청을 해도 광주시에서 선정한 거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답변만 돌아오는데 김진태 의원이 전에 국회에서 명단 공개 요청했었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야당 안에도 유공자가 있기 때문 아니냐. 제가 제 방송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총가 제 방송에서도 썼습니다. 자한당 바미당 의원들 중에 5.18 유공자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밝혀라. 그럼 나머지 남죠. 못 밝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력 용의자라는 겁니다. 5.18 유공자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면 한국당에도 5.18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명단 공개 못하는 거면 차라리 그 특별위원 한석을 대한애국당에 넘겨라. 우리 대한애국당이 추천하겠다. 지만원 박사를. 속 시원한 솔루션을 주셨죠? 이제 5.18 가지고 조원진 대표님 음해하는 사람들 왜 5.18에 대해서 얘기 못하냐 하는데 말로 100번 1000번 거짓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정치인이 할 일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그 김상진 단장님이나 안정권 실장님이나 이런 안정권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 광주 가서도 용감하게 싸워주고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뜨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시민들은 말로만 무슨 찬양을 받지 득되는 것도 없고 누구누구는 혜택 받는데 자기들은 안 받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내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주에 불만이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밖으로 공개적으로 꺼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김상진 단장님이나 안정권 대표님 같은 분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광주의 요구, 광주가 스스로 5.18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라. 그런 요구를 하게끔 여론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론으로 밝힐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이거 확실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솔루션입니까? 그래서 진상조사위에 그 5.18을 옹호하는 쪽과 지만원 박사님과 토론을 시켜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자. 지만원 박사님도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따듬어서 그렇게 하자. 그 5.18 옹호한 사람, 책 쓴 사람,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붙여서 공개를 하자. 그래서 순수한 유공자는 순수한 유공자대로 가리고, 그리고 가짜 유공자,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유공자인 이해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밝히자. 국민의 요구로서.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선거할 때 보면은 그 선거 후보자 공보에 보면은 전과 기록이 나오잖아요. 전과 기록도 밝히는데 유공자 기록 못 밝히겠습니까? 자랑인데, 그죠? 유공자인지 여부를 선거 후보 공보에 밝히자. 그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꼼짝없이 5.18 유공자들 명단 5.18 유공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 선거 책 후보 공보에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탄핵 선고일에 사상자가 나왔던 것 70몇 명이 다치셨고 4분이 돌아가셨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아니까 다른 최소한 우파들은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저도 시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틈만 나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프로파간다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 탄핵 선고일 날 태극기 집회하다가 나는 그 탄핵 선고일 하는 전날 태극기 집회 나갔었다. 왜냐면 어차피 탄핵 선고하는 그날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를 뭐 가서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때 평일이라 제가 거기 서울로 갔다가 그 애들이 오기 전까지 집에 도착하려면 1시간밖에 못 있거든요. 1시간 내외로밖에 못 있기 때문에 그 탄핵 선고일 전날 그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했었습니다. 1시간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는 돌아왔는데 그 탄핵 선고일은 집에서 지켜봤었습니다. TV로.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탄핵 선고일날 그날 태극기 집회에서 4명이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대?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탄핵 선고일날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그 스쳐 지나가는 뭐 그때 당시의 보도로 그냥 누가 뭐 스피커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추후에 보도가 없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슨 종편 같은 데서 프로그램에서 패널들 나와서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남기 그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폭력 집회를 했잖아요. 폭력 집회를 해서 정당한 그 공권력 대응으로 물대포를 쏘다가 그 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유족들이 그 뇌 쪽인가 그 지병이 있으시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술인가 연명치료인가 뭐 해야 된다는데 유족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병인지 그 충격사인지 그 사인을 분간하기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물대포 맞은 지 1년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들이. 그랬는데 그 탄핵 선고 당시에 집회 때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에게 발견된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태극기 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평화 시위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폭력 과잉 대응이었죠. 그리고 변희재 무죄 석방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다른 여러 우파 활동가들 단체들 다 모아서 그리고 태블릿 PC 특검 발의도 하겠다. 의원 10명 모아서 뭐 한국당 의원들이 잘 협조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또 발의를 한다고 해서 쉽게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놔야지 일단 나중에 필요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둬야 된다. 그리고 또 드루킹의 중요 진술이 나왔었다. 3월 10일 사상자 진실 구명하고 교섭단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국민 홍보 이런 거 그리고 그 애국당에서도 지금 그런 책자 같은 거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팜플릿 뭐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런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생기면 이렇게 한국당에서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잘못이 있는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큰 잘못에 있는 의원들은 무조건 퇴출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암만 드러내야지 뭐 암이 붙은 장기까지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 있는 의원들은 다 드러내야 되고 작은 잘못이 있는 의원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서 이제 고쳐나가서 써야 된다. 힘을 합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문재인의 정책을 비교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CD도 만들어서 그런 거 제2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서명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대에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가장 지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종찬 기자님
함께 특집을 만들어서 여러 편으로 편집을 해서 특집을 만드시고, 또 법률적으로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같이 또 탄핵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시고, 또 최지민 위원님이 고성국 TV에 나오셨을 때, 고성국 애국당에도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다,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 고성국 박사님이 필요하면 내가 진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지민 위원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앵커의 그런 도움이 있으면 훨씬 프로그램이 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도 애국당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많이 돕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고성국 박사님, 고성국 TV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 전의 잘못, 이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알찬 방송이고, 우리 그동안 있었던 모든 탄핵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잘 분석하고 현실 가능한 이런 전략들을 세워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건 두 편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준비.